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시장의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생략해도 괜찮은 것들을 생략해버리고 나면 시장에 중요한 핵심 이슈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핵심 이슈를 그 곁가지를 제거하고 나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의 시기와 미중 무역 분쟁을 놓고 담판을 벌일 G2의 정상회담 일정입니다. 우선 이번 주 18일,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18일에서 19일까지 6월에 FOMC 회의가 있고요. 정책 금리는 현재 2.25에서 2.5% 수준인 것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은 연준이 금리 인하 시그널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하는지 여부가 될 텐데요. 무역 불안과 트럼프 정권의 압박으로 인해서 연준이 결국에 6월 들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6월 초 시카고 컨퍼런스라는 포럼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인데요. 빅머니 애청자분이시라면 시카고 컨퍼런스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지난 2월에 언급해드렸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낮은 물가, 2%에 미처 채 도달하지 못하는 이 물가가 하나의 걸림돌이었는데요. 그래서 2월 말부터 연준이 컨퍼런스를 전국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갔었고 잠정 결론을 발표하는 자리가 지난 4일에서 5일 있었던 시카고 컨퍼런스, 여기서 시카고 선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2월에 알아봤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기 확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 가능한 정책 수단을 다시 한번 상반기에 점검을 하고 그리고 보다 나은 정책 수단을 가지고 하반기에 시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6월 초 시카고 컨퍼런스,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6월에 FOMC를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게 될까요? 6월 FOMC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 점도표와 미국 경제의 성장률과 물가의 수정 전망치, 또 장기 금리 전망까지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도표를 하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성장률과 물가에 대해서 수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률 전망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거나 하향할 가능성이 높겠고 물가 같은 경우는 전망을 하향할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KB증권에서는 장기금리 전망에서 단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장기금리를 현재 2.8%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면서 장기금리의 하향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금리 인하로 가져가는 그러한 것으로 시장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은 딱 미국 역사상 사상 최장 기간의 경기 확장 사이클에 도달합니다. 12개월을 돌파하게 되면서 다음 달 7월이 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 확장 최장 기록을 새롭게 경신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역사적인 경기 확장세를 지속하느냐 혹은 여기서 멈추고 위축 국면으로 가느냐, 정말 미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또 6월이기도 합니다. 무역 분쟁이라는 경제 걱정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해법을 제시하면서 미국 경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연준의 정책 방향성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 경기의 확장세의 끝물, 그러니까 황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면서 여명을 비출 것인지 서막이 나오게 될 것인지 하반기에 점차 윤곽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경기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도 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가만히 눈뜨고 지켜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곱씹어봤었던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선을 하겠죠. 그러기 위한 많은 지렛대들을 동원을 하게 될 겁니다. 힐러리와 겨뤘었던 지난 대선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일 1년 전에는 지지율이 10%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있었는데요. 결국에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
역전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죠. 무역 협상과 미국 경기의 키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이것이 무역 협상과 미국 경기의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습니다. 6월 18일에는 FOMC 회의도 열리겠지만 이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정식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이나 북미 협상, 이런 외교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경제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 발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과 유망 업종이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재선 출정식을 앞두고 악재도 나오고 있네요. 바로 존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 지지도 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격차가 지금 보시면 5에서 13%포인트 차이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뒤지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CNBC에서 실시한 2020년 미 대선 관련 100만 장자 설문조사에서도 750명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53%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 의사의 응답자는 39%에 그쳤었는데요. KB증권은 최근 분석에서 역대 대통령의 재선 결과와 그리고 실업률의 관계를 분석한 표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가로축 같은 경우는 재선 직전 1년 평균의 대통령 지지율이고요. 세로축은 재선 2년 전 대비 실업률의 변화율이고요. 가운데가 0, 마이너스,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 초반의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반대로 지지율이 높다면 경제가 좋지 않더라도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그 같은 예가 리처드 닉슨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었고요. 이때 실업률이 플러스권을 기록했었지만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40%대 초반에 당선됐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경우들은 모두 실업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재임 기간 동안 실업률 감소에 성공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모두 경제 확장, 실업률 하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들입니다. 지지율이 40%대 초반에서 그 아래까지 그리고 재선 2년 전 대비 실업률 변화율이 플러스권을 기록했었던 지미 카터와 조지 H.부시 대통령은 단임에 그쳤던 대통령들인데요. 자, 이 같은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 없이는 재선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정도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다면 재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해 왔었고요. 그의 지지율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계속해서 이 40%대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낮은 지지율이지만 그만큼 지지층도 확고하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2020년 이 11월 초까지 재임 성공에 성공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많은 지렛대를 확보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바로 고용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재선 결과까지 버텨보겠다라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중국과 북한이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체력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마다 이들을 뒤흔들면서 빅딜을 하라고 종용하고 나설 겁니다. 뭘 해도 결국에는 체력이 중요한데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체력, 펀더멘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무역 분쟁 과정에서 중국 경기가 많이 닫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출에서 4분의 1을 중국향 수출이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경기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한 정책 수단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 다음 주엔 특히 파월 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이슈들을 함께 시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